쾅! 장례식장 문이 열린다. 차갑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린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춘다. 경찰입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눈이 커진다. 검은 상복이 떨린다. 손에 쥔 향이 바닥에 떨어진다. 최진수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채운다. 관 앞에 놓인 영정사진 속 노인이 조용히 내려다본다. 저기, 지금 장례식 중인데요.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경찰관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다. 나가 주십시오.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최진수 씨, 동행이 필요합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인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간다. 내가 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끌려갈 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흘 전이었다. 최병철, 73세. 30년간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운 남자. 그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 아버지가. 동생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진수는 회사 회의 중이었다. 알았어. 바로 갈게. 진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아니, 표정을 지우고 있었다. 병원 영안실. 하얀 천이 덮인 아버지의 몸. 진호는 아버지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 형? 진수는 동생을 흘끗 봤다. 장례식은 어디서 치를 거야?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형?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지. 준비해야지.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진수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 작은 2층 주택. 30년 전 아버지가 공장 수익으로 산 집이었다. 진수는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인감도장. 진수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5년 전이었다. 병철은 진수를 불렀다. 진수야,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야지. 재산을 정리하고 싶은데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 이름으로 해두려고. 진호는요? 진호는 아직 어리잖아. 내가 나중에 잘 나눠줘. 병철은 진수를 믿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모든 재산이 진수 이름으로 넘어갔다. 집, 공장 부지, 예금. 약 15억 원 규모였다. 장례식 다음 날. 진호는 진수를 찾았다. 형, 아버지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진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뭘? 아버지 재산 말이야. 우리 둘이서 나눠야 하잖아. 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야? 진호는 어리둥절한 표호로 형을 바라봤다. 아버지 재산. 우리가 상속받는 거 아니야? 진수는 웃었다. 진호야, 아버지 재산은 이미 5년 전에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왔어. 뭐? 진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수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봐. 등기부,
통장 다 내 이름이야. 법적으로 내 거야. 진호는 서류를 빼앗아 봤다. 손이 떨렸다. 형, 형이 이럴 수가. 진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야. 나한테 문제 삼을 거야? 진호는 서류를 던졌다. 형,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형한테 나중에 나눠주라고 하셨을 거 아냐. 진수는 차갑게 웃었다. 증거 있어? 유언장 있어?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잖아. 그럼 법대로 가는 거야.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형, 형 정말 이러는 거야? 진수는 일어났다. 장례식 준비나 해. 나는 바빠. 진수는 나가버렸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장례식 당일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진수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다. 진호는 구석에 서 있었다. 저기 상주가 두 분 아니신가요? 한 조문객이 물었다. 진수가 대답했다. 동생은 몸이 안 좋아서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이 늘어났다. 공장 직원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장례식장이 북적였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다. 경찰 배지가 허리춤에 보였다. 경찰입니다. 최진수 씨 계십니까?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진수는 일어났다. 제가 최진수인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관이 다가왔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진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조문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요? 장례식 중인데. 네, 지금이 좋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수는 밖으로 나갔다. 복도.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다. 최진수 씨, 고인이신 최병철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친아들입니다. 최근 5년간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셨죠?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제가 관리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6개월간 계좌에서 약 3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진수의 입술이 말랐다. 그건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버지 병원비였습니다. 경찰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에는 2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진수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고인께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진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경찰관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그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께서 오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열어보시겠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장례식이. 그럼 안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그 뒤를 따랐다. 장례식장 안. 경찰관이 단상에 섰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조문객들이 술렁였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 김태준입니다. 고인이신 최병철 씨의 유언 집행과 관련하여 왔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한솔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장례식장 뒤쪽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변호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변호사 이한솔입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식에서 이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최병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장례식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두 아들 최진수와 최진호에게 반씩 나눠준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진수를 바라봤다. 왜 안 됩니까? 진수는 말을 더듬었다. 제 재산은 이미 5년 전에 제 이름으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그것이 명의신탁이었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진수는 입을 벌렸다. 명의신탁이라니.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고인께서 남기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병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최병철은 5년 전 큰아들 진수에게 재산을 넘긴 것은 단순히 관리를 맡긴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 녹음이 끝났다.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둘째, 큰아들 진수가 지난 6개월간 내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약 2억 8천만 원은 반환해야 한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무단이 아닙니다. 아버지 병원비였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병원 영수증은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셋째, 만약 진수가 이 유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것을 진호에게 당부한다. 진호가 앞으로 나왔다. 형? 진수는 진호를 쳐다봤다. 너 알고 있었어?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변호사는 봉투를 접었다. 이상입니다. 유언 집행은 제가 맡겠습니다. 최진수 씨, 인출하신 금액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나를. 경찰관이 다가왔다. 최진수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저는 아버지 병원비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당신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진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경찰관이 진수의 팔을 잡았다. 조문객들 사이로 진수가 끌려갔다. 장례식장은 술렁였다. 진호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 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최진수 씨, 인출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다 날렸군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신이 돈을 인출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신 겁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훔쳤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횡령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고인이고 금액은 2억 8천만 원. 알고 계시죠?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형님께서 자백하셨으니까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 줄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는 6개월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큰아드님이 돈을 인출하는 걸 보시고 참으셨던 거예요. 왜요? 증거를 모으시려고요. 장례식에서 모든 걸 밝히시려고. 진호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진호 씨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진호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진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형이 이렇게 될 줄 아버지도 몰랐어. 형을 믿었는데 형이 변했더라.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는구나. 너는 형처럼 되지 마라.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잊지 마라. 진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일주일 뒤 재산 분할이 시작됐다. 변호사의 주도 아래 모든 재산이 정리됐다. 집, 공장 부지, 예금, 총 15억 원. 진호는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진수의 목도 7억 5천만 원이었지만 횡령한 2억 8천만 원을 빼면 4억 7천만 원만 남았다. 진수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진호가 면회를 왔다. 형?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왜 왔어? 진호는 봉투를 꺼냈다. 변호사님이 전해달래. 진수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합의서?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형 고소를 취하할게. 진수는 눈이 커졌다. 왜? 내가 날 고소했잖아.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지만 나는 형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진호야. 진호는 계속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형이 훔친 돈 갚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꼭 갚을게. 진호는 일어났다. 형,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진수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고맙다. 진호야. 한 달 뒤 진수는 석방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집이었다. 진호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형. 진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 방은 그대로 뒀어. 진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방 문을 열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진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수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진수야, 아버지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겠구나. 아버지도 후회한다. 너를 너무 믿었던 것.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만 너에게 바란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가족이야. 진호를 잘 챙겨줘.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아라. 정직하게.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녁, 진호와 진수는 함께 식사를 했다. 형, 앞으로 뭐 할 거야?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 공장, 다시 운영하고 싶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도울게. 진수는 동생을 바라봤다. 고마워, 진호야. 두 형제는 함께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진수와 진호는 함께 일했다. 어느 날 공장 사무실. 진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진호가 들어왔다. 형, 이번 달 매출 좋아. 진수는 웃었다. 다 직원들 덕분이야. 진호는 의자에 앉았다. 형, 많이 변했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덕분이지. 아버지가 날 깨우쳐 주셨어.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보고 계실까?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두 형제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1년이 지났다. 공장은 안정됐다. 진수는 훔친 돈을 모두 갚았다. 어느 날 진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진호도 함께 왔다. 아버지, 저 진수입니다. 제가 빌린 돈 다 갚았어요. 이제 떳떳합니다. 진호도 절을 했다. 아버지,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형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진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게 뭐야, 형? 진수는 동생을 바라봤다. 가족이야. 그리고 정직함. 두 형제는 함께 산소를 내려왔다. 그날 저녁 집에서 진수는 아버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떳떳하게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저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수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2년이 지났다. 공장은 성장했다. 직원도 늘었다. 어느 날 진수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공장의 원칙은 정직입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속이지 마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진수에게 물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정직을 강조하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진수는 진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형, 요새 행복해 보여. 진수는 웃었다. 응, 정말 행복해.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진수는 잔을 들었다. 아버지를 위해. 진호도 잔을 들었다. 아버지를 위해. 두 형제는 함께 건배했다. 3년이 지났다. 공장 앞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병철의 동상이었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직원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진수가 단상에 섰다. 오늘 저희 아버지 최병철 선생님의 동상을 세웁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한때 그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동상은 아버지를 기리는 것이자 저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잊지 말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제막식이 끝나고 진수는 동상 앞에 섰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했어요. 정직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바람이 불었다. 동상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그날 밤 진수는 꿈을 꿨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진수야,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진수는 울었다. 병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괜찮아. 너는 진짜 내 아들이 됐어. 꿈에서 깬 진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공장에 출근했다.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청년을 바라봤다. 이력서 가져왔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진수는 웃었다. 들어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며 진수는 아버지 동상을 힐끗 봤다. 동상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5년이 지났다. 진수는 50대가 됐다. 공장은 더 커졌다. 어느 날 진수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사장님, 대학교에서 강연해 달래요. 진수는 망설였다. 내가? 네. 사장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대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 찼다. 진수는 단상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진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아버지 돈을 훔친 일, 장례식에서 경찰에 끌려간 일, 동생의 용서를 받은 일.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다. 저는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직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후회하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바르게 사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나고 진수는 대학교 정문을 나왔다.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 어떻게 됐어? 진수는 웃었다. 잘 됐어. 학생들이 많이 들어줬어. 진호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형. 두 형제는 함께 걸었다. 10년이 지났다. 진수는 60대가 됐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어느 날
진수는 병원 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 암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남았나요? 1년. 아니,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수는 담담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진호를 불렀다. 진호야,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진호는 놀라 형을 바라봤다. 형, 무슨 소리야? 진수는 진단서를 보여줬다. 암이래. 6개월 남았대. 진호는 진단서를 떨어뜨렸다. 형? 진수는 웃었다. 괜찮아. 나 이미 충분히 살았어. 진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 치료받자. 돈은 걱정 마.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자연스럽게 갈래. 아버지 만나러. 진호는 형을 안았다. 3개월이 지났다. 진수는 많이 약해졌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진호가 매일 찾아왔다. 형, 오늘 공장에서 좋은 소식 있어. 진수는 미소 지었다. 뭔데? 직원들이 형 위해서 기도해 한대.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운 사람들. 진호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조금만 더 버텨.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진호야,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진호는 울었다. 형? 진수는 동생을 바라봤다. 진호야,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호가 곁에 있었다. 형? 형?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일주일 뒤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직원들, 동네 사람들,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 진호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다. 한 학생이 다가왔다. 사장님, 아니, 고인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강연 듣고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진호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형도 기뻐하실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진호는 형의 유언장을 열었다. 변호사가 없었다. 진수가 직접 쓴 편지였다. 진호야, 형이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은 다 너한테 줘.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공장을 계속 운영해줘. 아버지가 세운 공장이니까. 그리고 직원들 잘 챙겨줘. 정직하게 경영해줘. 나처럼 실수하지 마. 사랑한다, 동생아. 진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형, 약속할게. 한 달 뒤, 진호는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형의 책상이었다. 책상 위에 아버지와 형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 형, 제가 잘 지켜갈게요. 진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마당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청년이 들어왔다. 사장님, 새로 온 직원입니다. 진호는 청년을 바라봤다. 형이 10년 전에 받아줬던 그 청년이었다. 이제 중견 직원이 됐다. 잘 부탁해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는 웃었다. 정직하게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 원칙이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청년이 나가고 진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형, 정직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결국 정직이 삶을 지킨다. 병철이 가르친 교훈,
진수가 배운 진실, 진호가 이어가는 유산.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